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20분 동안 지금 현재 EU와 미국의 규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안들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방향, 우리는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만 해도 사실 챗 GPT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인공지능이 앞으로 상용화 되겠지만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과연 인공지능이 그렇게 이제 인간의 삶을 위협할 정도까지 성장하겠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다들 있었는데요. 하여튼 챗 GPT 이후에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빠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각이 생기면서부터 이 규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모든 국가의 이제 난제입니다. 근데 다만 국가마다 사실은 그 인공지능 기술을 대처하는 방식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빅테크 기술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와 육성이 사실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쫓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EU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독점을 이미 경험한 시장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시장 독점을 통한 이런 산업의 폐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EU는 이제 규제가 훨씬 더 이제 방향을 가지고 갈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EU와 같이 규제 일변도로 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EU의 인공지능 법은요, 지금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빠르면 올 연말이면 법이 이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EU의 인공지능법의 주된 수범자, 그러니까 타겟은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법 집행기관이 사실은 이제 우선 주된 법의 수범자가 되고요. 뭐 구글이나 MS라든지 흔히 말하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이제 뭐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든지 디지털 마켓 액트라든지 뭐 이런 법을 통해서 이미 규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예컨대 차별금지라든지 뭐 바이오 정보라든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제 지난 3월이죠. 일반적인 지난 3월에 기본안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이제 통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올 연말부터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럽 의회 그러니까 인공지능 법에 대한 하나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EU의 이제 GDPR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이제 데이터 법제였습니다. 이 데이터 법제를 보면은 대략 이제 2015년에 뭐 이렇게 내용이 확정되고 2016년에 텍스트에 대한 합의가 되고, 그리고 공식 발효를 2016년에 해서 2018년에 이제 아예 데이터 체계가 바뀐 이제 이런 경험이 있고요. 이 GDPR이 왜 이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냐 하면, 사실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국가마다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EU의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완성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가장 엄격한 보호 법제가 생긴 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이 사실 이 GDPR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사실 이 GDPR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법도 오히려 이제 유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실무가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EU의 GDPR 같이 법이 개정되고 이 엄격한 기준이 EU 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 EU AI 법이 글로벌하게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U의 AI 법을 그냥 도식화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네 단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unacceptable risk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그 리스크 영역이고요. 그 리스크 영역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가 이제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하이 리스크 영역이 있죠. 이 하이 리스크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규정을 준수해 가는 것들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unacceptable risk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social scoring, 예컨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뭐 신용을 평가한다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영역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facial recognition, 그러니까 안면 인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안면 인식 같은 것들은 뭐 지금 뭐 웬만한 이제 회사나 건물을 출입할 때도 안면 인식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안면 인식 기술을 EU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면 사실은 규제, 물론 이제 이 안면 인식 기술이 모든 안면 인식 기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적용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리스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리미티드 리스크, 뭐 이제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하겠다, 뭐 챗봇이라든지 뭐 딥페이크라든지, 그 대신에 이런 네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unacceptable risk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인간 행동을 조작하는 AI 시스템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자율성이라든지 의사결정 능력을 뭐 손상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금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 집단을 착취하는 AI 시스템, 뭐 시스템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스템적으로 어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의존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제 리스크에 몰아넣는 그런 시스템들을 규제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셜 스코어링 같은 경우도 금지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활동을 촉진하는 AI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범죄,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러니까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법 집행 목적으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사용을 중단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뭐 불신 검문을 하면서 그 자체로 이제 AI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I 법에서 금지되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AI 법에서 금지 밑단계, 하이 리스크라고 분류하는 그 내용으로는 뭐 중요한 인프라, 에너지, 물, 뭐 의료 같은 거, 그다음에 제품의 안전, 그리고 교육, 입학, 그리고 고용이나 근로자 관리, 법 집행, 이민, 사법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 리스크 AI다라고 해서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U AI 법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규제 일변도는 아니에요. 규제와 뭐 나름대로 이제 산업에 대한 이제 육성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규제의 방식을 등급을 나눠서 그 다음에 unacceptable risk가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high risk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리미티드 리스크 영역, 이렇게 해서 이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EU AI 법의 특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EU의 AI 법이 과연 GDPR 같이 글로벌한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냐? 사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내용을 깊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각각의 규정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 흔히 이제 explainable AI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의무들을 이 법에서 이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조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EU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EU 시장에서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를 미리 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AI를 가지고 뭐 제품을 설계할 때 서비스를 구상할 때부터 우리는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미리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직이나 아니면 뭐 룰 같은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둔다든지 아니면 학습 데이터를 어떤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적절하게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미리 챙겨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은 법 체계가 EU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E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전체에서 뭐 GDPR 또는 인공지능 법이 통과가 되면 각 국가는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자국 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주법 이 두 가지의 이제 두 가지 다른 체계의 법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연방법이 있어서 전체 주를 규율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연방법이 없이 주법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연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연방법은 따로 없고 그 대신에 이제 각 주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는데 예컨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사실 개인정보 법으로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가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 법을 봐요. 그 두 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EU의 GDPR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개인정보법을 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허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이제 준수하면 웬만한 해외의 법제의 규제는 다 준수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된 부분도 비슷하게 이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AI 규제는 아직 이제 연방법이라고 할 만한 그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이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AI Initiative Act가 제정됐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AI의 연구, 개발, 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증진시킬 거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알고리즘 책임 법안이라든지 AI 권리 장전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위기 관리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사용에 따른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규제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AI 권리 장전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뭐 사실은 이 내용은 대부분의 이제 국가의 법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책임성, 뭐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든지 보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자율성이나 존엄성을 존중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EU에서 본 거와 좀 다른 것은 EU는 이미 이제 법안에 대한 발의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는 이제 법으로서 통과될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정도, 권리장전 같은 이런 단계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ST에서의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를 보면 여기 이제 5가지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I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분류할 거냐, 그리고 이제 식별된 위험, 그러니까 그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단계를 각각 선택해 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리고 뭐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효과의 취약성이나 약점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을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이제 캘리포니아가 워낙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이제 뉴욕에서 이제 AI 관련된 규제들이 주 단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EU AI 법과 같은 방향의 그런 규제 프레임들을 지금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법령화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사실은 그 산업을 보는
방향이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빅테크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산업을 이제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밑바탕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의 원칙은 천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로 나가는 것은 약간 시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오픈 AI의 이제 그 대표가 CEO가 최근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많이 이제 순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AI 기술이 이제 향후에 나갈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EU의 지금 AI 법이 워낙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미국 AI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시장은 우리 더 이상 침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는 아시아 시장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일본에 가서 뭐 총리 만나고 우리나라에 오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이 AI라는 것이 이런 유용한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뭐 규제에 대한 방향성은 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규제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은 그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규제를 계속 해왔고요.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약 이제 7개 정도 8개군요. 8개의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몇 개 법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소위에서 이제 심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만 설명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원칙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 AI법과 비슷하게 모든 인공지능을 다 규제하지 않고 고위험 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그 분류를 두고 이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험 영역이 뭐냐?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의학, 예컨대 범죄 수사나 체포시 생체 이용 정보, 뭐 채용이나 대출 심사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EU의 그 AI 법에서 나왔던 그 이제 내용들이 이제 여기 고위험군에도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EU에서는 두 가지였죠. unacceptable하고 high risk. 근데 그 두 가지가 여기에 이제 같이 조금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은 이제 서비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게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규제가 훨씬 더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법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 원칙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들, 인공지능 위원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민 단체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은한 이제 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우선 허용한다고 하면 과연 출시 단계에서 이게 규제가 없어도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후적 규제다 보니까 사실 사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에서 너무 많이 빠져 있다든지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정보법은 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요. 개인정보법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을 이미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시행은 이제 6개월 뒤니까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미 개인정보법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갈 방향,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략 이제 20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제 정책의 기본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학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블록체인의 경우도 그랬고요. 뭐 그전에도 그랬고 실제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영역과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뭐 한 몇 년 전이죠.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게 논문을 보면은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별 프로젝트
개별 프로그램별로 어떤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적은 정책 입안자들은 인공기술을 하면은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뭐 그런 사고 체계,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라서 결국 규제에 대한 방향성도 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양 두 영역이 정의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논문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가 명확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분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인공지능의 리스크를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아니면 육성이 필요한 영역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대한 분류 분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U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법이 곧 발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이제 GDPR과 같이 어떤 기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산업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GDPR 같은 경우에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미리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그 EU의 법들이 우리나라 법령 제정에 많은 영향들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EU의 그런 규제 프레임을 가져갈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우리는 EU하고 미국의 양극단의 규제 상황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 기본 플랫폼들은 뭐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 몇 개 업체에 의해서 과점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걸 인프라로 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많은 서비스들을 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규제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권을 침해하느냐라고 하는 규제의 측면과 더불어서 과연 빅테크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독점으로 인한 피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법의 영역에서 계속 이제 좀 규제해 갈 거냐 하는 그 다른 영역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를 한다, 다시 말해서 법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방향성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출발점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정의로부터 우리는 어떤 산업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장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공지능 산업 쪽에서 오신 분도 많겠지만은 실제 국내에서의 이 산업에 있어서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굳이 우리가 EU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따라갈 필요 없이 우리에게 맞는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